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떠나고 오랫동안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날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이제 끝났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무너짐은 언제나 끝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무너지지 않는 삶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삶, 상처받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 그런 삶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합니다. 조금만 실패해도 자신을 의심합니다. 조금만 잃어도 인생 전체가 끝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니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인간이 가장 크게 변하는 순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아니라 기존의 자신이 무너질 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믿었던 생각이 무너지고 익숙했던 삶의 방식이 흔들리며 지금까지의 내가 더 이상 나를 설명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새로운 인간이 태어날 가능성이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면 씨앗은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흙 속에서 조용히 갈라지고 스스로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것을 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이 흔들릴 때마다 무언가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잃은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니체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병과 싸웠고 외로움 속에서 살았으며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철학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고통을 이유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와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왜 인생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가? 왜 가장 큰 성장은 가장 깊은 고통 뒤에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너진 삶 속에서 무엇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는 고통을 미화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 믿었던 것이 흔들리고 익숙했던 삶이 사라질 때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그 순간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장면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장 크게 변하는 순간은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무너짐은 삶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전의 삶이 더 이상 당신을 담을 수 없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자신에 대해 많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 삶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 그 믿음은 우리를 안정시켜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그 안에 머물게도 만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찾아옵니다. 소중했던 관계가 끝나고 오랫동안 믿었던 일이 무너지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내일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나 니체는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이 무너짐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고통은 우리의 겉모습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믿고 있던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 절대 잃지 않을 것 같았던 자리,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자신감. 그것들이 하나씩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붙잡고 살았는지를. 니체는 인간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를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자신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자신을 사랑합니다. 비록 그 삶이
더 이상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아도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언제나 고통을 동반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기존의 자신과 작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숲속의 오래된 나무는 마른 가지를 끝까지 붙잡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스스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야 새로운 잎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이미 끝난 계절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고 사라진 시간을 붙잡고 예전의 자신을 붙잡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슬퍼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다. 그 말은 끊임없이 더 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지금의 자신을 내려놓을 용기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항상 나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자신이 끝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던 것을 놓게 만듭니다. 그 과정은 아픕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니체는 인간이 진짜로 성장하는 순간은 바로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통 앞에 서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유를 찾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었는지, 운이 나빴던 것인지, 혹은 삶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닌지. 하지만 니체는 고통을 처벌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인간을 드러내는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평온한 날에는 누구나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인내심도, 용기도, 평정심도 쉽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작은 실패에도 무너지는지, 끝까지 다시 일어서는지,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는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지. 고통은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니체는 인간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시련이라고 말했습니다. 편안함은 우리를 쉬게 합니다. 하지만 시련은 우리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잃고 싶지 않은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질문들은 평온한 날에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깨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센 바람이 불면 나무의 뿌리는 더 깊어집니다. 바람이 나무를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뿌리 내릴 기회를 줍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강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이 좋은 환경 덕분인지 진짜 자신의 힘인지는 고통이 찾아와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시련을 피해야 할 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련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자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고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상실은 아프고 실패는 쓰라리며 외로움은 길게 이어집니다. 니체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통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조금 더 깊어진 자신을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금속은 불 속에서 단련됩니다. 불은 금속을 미워해서 뜨겁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열을 견딘 뒤에야 더 단단한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도 비슷합니다. 시련은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있습니다. 니체는 삶에서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통 없는 삶은 변화 없는 삶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묻습니다. 당신은 고통을 피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그 고통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만날 것입니까? 그 질문은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던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삶은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좋습니다. 이 장은 영상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고통을 견뎌라가 아니라 왜 무너짐이 새로운 자신을 탄생시키는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3장. 무너진 뒤에야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 정도가 내 한계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확신을 조용히 흔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인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가며 끊임없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을 되어가는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오늘의 당신이 최종적인 당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자신을 너무 쉽게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한 번 실패하면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한 번 상처받으면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어. 한 번 무너지면 내 인생은 끝났어.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정말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이전의 당신이 끝난 것입니까?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벌레는 번데기 안에서 이전의 모습을 잃습니다. 밖에서 보면 움직임도 없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날개는 안전한 상태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기존의 모습이 해체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태어납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삶이 무너질 때 우리는 예전의 자신을 잃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자신이 아주 천천히 시작됩니다. 니체는 고통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이 가져오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변화를 통해서만 자신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상처받기 전으로, 실패하기 전으로, 모든 것이 평온했던 그때로. 하지만 니체는 돌아가는 삶보다 나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과거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품은 채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을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가장 깊은 밤을 지나야 새벽이 오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밤이 오면 새벽이 다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그래서 무너짐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체는 그 생각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공간이다. 우리가 진짜로 성장하는 순간은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시선, 새로운 삶. 이전의 자신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니체는 인간에게 안전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인간은 언제나 이전의 자신이 끝난 자리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어쩌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도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당신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끝이 아니라 아직 만나지 못한 당신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은 강한 사람을 떠올릴 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며 언제나 담담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니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말한 강함은 처음부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뒤에도 다시 자신을 만들어가는 사람. 그가 말한 강한 인간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니체는 인간을
완성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평생에 걸쳐 자신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가장 큰 과제를 성공도 명예도 행복도 아닌 자기 극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극복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은 남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며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 하지만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승리입니다.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내가 넘어서는 것. 그것이 자기 극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삶이 무너지기 전에 당신은 어쩌면 당연한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늘 곁에 있을 것이라 믿었고, 건강은 오래 계속될 것이라 생각했으며, 내일도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상실은 그 모든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순간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니체는 고통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그저 기회입니다. 같은 고통을 겪고도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메말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너그러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에 어떻게 응답했는가입니다. 자기 극복은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상처를 없애는 일도 아닙니다. 그 상처를 안고도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일입니다. 무너진 경험을 평생의 족쇄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자신을 만드는 재료로 삼을 것인가? 니체는 그 선택이 인간의 운명을 바꾼다고 보았습니다. 산은 비바람을 피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계절을 견디며 조금씩 그 모습을 갖추어 갑니다. 강도 바위를 피해 흐르지 않습니다. 부딪히고 깎이고 굽이치며 마침내 자신의 길을 만듭니다. 자연은 저항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완성합니다. 인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삶의 저항을 통과할 때 우리는 이전에는 없던 깊이를 갖게 됩니다. 니체는 인간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용기를 요구했습니다. 오늘의 상처가 내일의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극복입니다. 그래서 니체에게 무너짐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의 자신을 넘어설 기회였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그 쓰러짐은 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강한 사람을 오해합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눈물을 보이지 않는 사람, 언제나 담담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아프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너지면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강함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입습니다. 누구나 잃어버리는 날이 있고 누구나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고통 밖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있다는 사실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니체가 말한 강한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통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슬픔을 느끼면서도 삶을 미워하지 않고 상실을 겪으면서도 다시 걸어갈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니체가 말한 강한 인간입니다. 생각해보면 깊은 강은 조용히 흐릅니다. 가장 오래된 나무는 폭풍이 올 때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자연은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계절이 지나며 흔적을 품고 살아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없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살아가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상처받기 전에나 실패하기 전에나 모든 것이 평온했던 그 시절. 하지만 니체는 돌아가는 삶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말했습니다. 고통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품은 새로운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가 말한 자기 극복이었습니다. 니체의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은 이 문장을 고생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니체의 뜻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고통 자체가 인간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련을 겪어도 누군가는 삶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차이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살아냈는가에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우리를 부수기 위해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던 두려움과 익숙한 믿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 삶은 때때로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그 시간은 아프지만 그 시간을 지나온 사람은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어진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기보다 삶을 끝까지 긍정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실패가 있어도 무너진 시간이 있어도 그 모든 시간을 포함하여 그래도 이것이 나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이 견디고 있는 시간이 당장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난 당신은 지금의 당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변화는 가장 평온했던 시절이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시작되었음을 언젠가 조용히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무너집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이별 앞에서 오랫동안 믿어온 것이 사라질 때, 애써 쌓아 올린 삶이 한순간에 흔들릴 때, 그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그 자리에서 아주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끝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당신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은 무너지기 전에는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삶은 편안합니다. 익숙한 생각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좀처럼 변하지 못합니다. 삶은 때때로 그 익숙함을 흔듭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머물기만 해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되어가는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은 오늘의 당신이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실패도, 지금의 상처도, 지금의 무너짐도 당신을 완성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삶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가장 깊은 계곡을 지나야 높은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가장 긴 겨울이 지나야 봄은 더욱 선명하게 찾아옵니다. 자연은 끝과 시작을 언제나 함께 품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부르지만 삶은 그 자리에서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고통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얼마나 쓰라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억지로 웃으라고도 아픔은 없는 것처럼 여기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고통이 당신의 마지막 정의가 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상처가 평생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잃어버린 덕분에 비로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믿었던 시간의 소중함, 곁에 있는 사람의 따뜻함,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신 안의 힘. 그 힘은 평온한 날보다 무너진 날에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니체는 인간의 위대함을 한 번도 쓰러지지 않는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진 자리에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일어서는 용기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말한 자기 극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치며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이전의 당신을 내려놓고 새로운 당신이 시작되는 시간일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마음에 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통만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 너머에 있는 가능성도 조금씩 바라보게 됩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고통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 속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무너지지 않아서 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너진 뒤에도 다시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너무 서둘러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어쩌면 지금은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당신이 시작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